그냥 해프닝에 불과하다. 신화의 이민우 씨와 관련된 이야기. 그런데 경찰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민우가 여성을 성추행한 장면이 확인돼서 경찰은 이민우 씨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9일 20대 여성 2명 신화 이민우가 술자리에서 성추행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죠. 지난 3일 이민우 측은요.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다. 아유 성추행 아니다. 해프닝이다. 오해 풀렸다. 그리고 여성들도 실제로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계속했다는 거죠. 경찰 수사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민우 씨는 지난 14일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재차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술집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민우 씨가 피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장면, 양볼을 잡은 채 강제 입맞춤을 한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부 반응을 보였던 그 리액션까지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다는 거죠. 경찰은 이민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네. 단순 해프닝이었다라고 이민우 씨가 그랬잖아요. 도가 지나친 장난이었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네. 네. 굉장히 가해자 중심적인 발언이고 남성 중심적 발언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어서는 그 대법원 판례가 모든 성범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 중심으로 보고 여성의 진술이 특별히 정말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 법원의 태도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얼른 어떻게 그 배후에서 합의를 하고 무마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셈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고소를 취할 경우에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해서 아마 그 여가부 장관 시절에 아마 그와 같은 것을 그 법을 개정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김희정 장관께서 여가부 장관 그렇습니다. 그때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설령 이렇게 해서 그 피해자와 합의가 했다 하더라도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6월 29일 날 이 강남에 있는 거에서 CCTV가 확인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피해자들도 결국 그와 같은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니까 물론 처벌 수위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유명인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팬들에 대한 진정성이 많이 떨어져서 아마 팬들도 실망이 크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이민우 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에서도 최종 이 같은 물적 증거들이 최종 혐의로 확인이 되면 이제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거잖아요.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 만지고 강제 입맞춤을 했고 여성들이 거부 반응하는 것까지 CCTV에 나왔다. 이민우 씨의 어떤 그 작품 활동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건이면은 본인이 나서서 일단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던가 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민우 씨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건 CCTV 등에 대한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긴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민우 씨 팬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쾌한 감정들을 지금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그룹 신화라고 하는 이 아이돌 그룹은 98년도부터 시작돼서 꽤 오랜 기간 장수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근데 이게 여성에 관한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게 됐을 경우는 이민우 씨뿐만 아니라 이 신화 전체에 대한 이미지 사격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 덕화 TV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예. 지상파에서 7월 말 정도에 이제 새로 시작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하는 프로의 첫 번째 게스트가 바로 이민우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일 모레 하는 그 프로. 그러니까 그 프로에 이민우 씨를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녹화까지 끝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민우 씨 측 입장에서는 합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검찰로 송치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되면은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사실은 해당 방송사 입장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민우 씨의 편집본을 드러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또 편집이 불가능할 정도로 같이 잘 짜여져 있는 거라 고심이 크다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얼마 전에 강지환 씨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 방송사의 이 조선 생존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많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 다른 출연진들, 제작진들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전가가 되게 되는데
그만큼 연예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문제가 굉장히 크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팬클럽까지 나서서 이민우 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민우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또 방송사 입장에서도 고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년 신화 팬들도 이민우 씨가 지금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에 대단히 실망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퇴출 성명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21년 지기 팬들 참담한 심정이다. 신화라는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 훼손을 야기했다. 이민우의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민우의 팬 커뮤니티가 이런 퇴출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게 허나 소장님, 이제는 팬들도 이런 성추행, 성폭력 여기에는 뭐 결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 그럼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딱 입장 표명을 한 겁니다. 그 연예인이라는 브랜드, 명성을 얻은 연예인들은요. 사실 법보다는 팬심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우 씨는 신화라는 브랜드의 가치도 훼손했고 이미지도 훼손했기 때문에 20년 지기 팬들이 퇴출시켰다라는 거예요. 20년 팬은 사실 보통 팬들이 아닌데요. 그럼요. 사실 입덕하기도 힘들지만 탈덕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입덕 탈덕이 뭡니까? 그러니까 팬으로서 이제 내가 그 팬이 된다라는 어. 것을 입덕이라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난 더 이상 너의 팬이 아니야라는 걸 탈덕이라고 젊은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머니들이. 네. 죄송합니다. 신규 용어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이 때문에 알게 됐는데 저희 아이도 아이돌 스타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를 고르는데, 그러니까 아이돌 어떤 사람의 팬이 될까라고 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팬이 되고 나면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가끔은 서운할 정도로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20년 팬이라면 소장님 예를 들어서 가족의 18살 때 팬클럽을 시작해서 지금 20년 뒤니까 38. 그러니까 여고생일 때 이민우 씨를 좋아해가지고 20년간 쭉 돼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난 지금은 그렇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됐는데 처음에는 완전 얼마나 연인 같았을 속상할까요? 거예요. 얼마나 연인 속상할까요?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예. 하고 그러다가 나를 위로해주는 남편 같기도 했다가 정말 가족처럼 느꼈던 진짜로 남이 아닌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퇴출 성명을 발표하기까지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을 그러니까 이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쓰셨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정말 퇴출 성명을 하면서 우리 신화를 위해서 과감히 이민우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 21년지기 팬들의 마음을 저희가 이해합니다. 더 이상 여성의 성추행 그리고 그냥 무마시키면서 자신들의 명성을 이어가려고 하는 연예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